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박쌤이에요. 자, 이번에는 2023년 1학기 중간시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장 1차원에서 운동부터 9장 성운용과 충돌까지예요. 자, 첫 번째 문제. 자, 한 물체는 경사면이 있고 하나는 그냥 수직하게. 자, 그럼 먼저 힘을 보면은 중력 M1G, M2G. 경사면 위에 있으니까 수직항력에, 그리고 줄을 따라서 장력이 도로라는 회전하지 않으니까 같고, 그리고 일단은 마찰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게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문제에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뭐 올라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M2는 내려가고, 그래서 아이고, M1에, 그러니까 경사면 위에 있는 M1에 R자 X 성분 보면은 장력이 경사면 위쪽, M1지 사인 세타가 아래쪽. 그래서 이거는 M1의 질량, 가속도. 그리고 Y 방향은 사실 마찰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마찰이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필요 없는데 나중엔 필요해서 일단 쓸게요. 수직항력 위쪽, M1G 코사인 스타는 빵. 그래서 수직항력이 M1G 코사인 스타죠. 자, 다음 M2는 아래쪽이 양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M2G가 양수, 장력이 음수. 그래서 M2의 질량, 가속도. 일단 질문 A는 운동 방정식을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좌변 이꼬르 우변, 그러니까 R자임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 형태로 써야 돼요. 자, 이제 질문 B는 이제 얘를 푸는 건데, 그래서 이걸 1식, 2식, 그래서 더해주죠. 그래서 더해주면은, TT 지어지고, 그러면 이제 M2G 빼기 M1G 사인 세타는 가속도 A로 묶어 써주고, 그래서 가속도 A 구했죠. 뭐 사실 이거는 꼼수로도 구할 수 있는데 서술형 문제니까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가정을 M1 사인 세타 치, 그렇죠? 가속도 구했고, 그 다음에 요 가속도를 이제 뭐 1식이나 2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면 이 경우에는 2식이 조금 더 편해요. 자, 그래서 대입해주면은 장력도 구할 수 있죠. M1 더하기 M2분의 M1 M2 가로 열고 1 더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G,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 질문 C. 처음에 정지에 있다가 경사면을 따라 8m 갔을 때 속력을 구하래요. 그러면 물론 이제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질문 A, B에서 한 개 조금 소용이 없게 되죠. 그러니까 A, B를 이용하기 위해서 가속도 계산해 보면은 M1이 2kg, M2가 3kg, 그럼 3 빼기 2, 각도가 2kg, 3kg, 각도가 30도, 사인 30도,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10m/s 스퀘어라 하자. 그러면은 2 곱하기 2, 4m/s 스퀘어, 가속도 알았고, 그러면 이제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 그 나중 속도의 제곱은 처음 속도의 제곱 더하기 2배의 가속도 곱하기 편이. 근데 처음에 그 정지 상태였으니까 얘가 0, 가속도는 4, 변이가 8m,
그러니까 8의 제곱이네요. 그러니까 VF는 8 미터 퍼 세컨드. 자, 이렇게 구하는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문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찰이 있으면 어쩔. 그래서 질문 D, 이제 마찰이 있어요. 다시 한번 그럼 힘을 따져보면은 중력 M1G, M2G, 줄을 따라서 장력 T, 그리고 M1은 경사면 위에 있으니까 수직항력. 그런데 이제 운동 마찰력이 들어갑니다. 운동 마찰 계수 뮤K 곱하기 수직항력 이렇게. 자, 그래서 M1에 R자임 X 성분을 보면은 T가 경사면 있죠. 마찰력, 운동 마찰력 뮤KN이 아랬죠. 이거는 또 있죠. 아이고. 예. 중력 분해한 거 M1G 사인 세타 아랬죠. 운동 마찰력 아랬죠. 그래서 이거는 M1의 질량, 가속도. 그리고 Y방향은 이제 Y방향 이제 쓸모가 있죠. 수직항력이 위쪽, M1G 코사인 스타가 아랬죠. 그래서 수직항력이 M1G 코사인 스타다. 자, 그 다음에 M2는 여전히 아래쪽 방향이 양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M2G가 양수, 장력이 음수. 그래서 이건 M2의 질량, 가속도.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1식, 2식. 근데 1식에다가는 수직항력을 대입을 해서 그래서 2식하고 더해줘요. 자, 그러면 TT 지어지고 M2G 빼기 M1G 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K 수직항력 대신에 M1G 코사인 세타는 그 다음 이제 가속도를 묶어 써주고 그러면 이제 조건이 얻어졌는데, 자, 앞하고 문제가 다른 게 앞에서는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 나중속력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나중속력을 먼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가속도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등가속도 동식 나중속도의 제곱은 처음 속도의 제곱 더하기 2배의 가속도 곱하기 편이. 근데 나중속도가 6이고 처음 속도는 0이고 그 다음 변이가 8m. 그러니까 가속도가 16분의 36. 그러니까 446, 49, 36. 그래서 4분의 9 미터 퍼 세컨드 스퀘어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M2G. M2가 2kg니까 이거 20N. 아니, M2가 3kg. 그러니까 요 30N. 뒤에 게 20N. 그 다음에 각도는 30도. 운동마찰계수 구해야죠. M1G 20N. 그리고 코사인 30도. 그 다음에 2kg하고 3kg 합하면은 5kg. 가속도는 4분의 9 미터 퍼 세컨드 스퀘어드. 자, 그러면은 얘는 20. 얘는 10루트 3. 여기는 4분의 45. 음매 복잡한 거. 그러니까 뮤케이는 10루트 3으로 나누고 4분의 80 빼기 45. 그러니까 35. 그러면은 8루트 3분의 7 유리아 하면은 24분의 7 루트 3. 아이, 숫자 한번 그지 같네. 자, 마찰 있는 문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뭐 계산이 좀 그랬어요. 자, 다음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에 비하면 엄청 쉽네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 외력에 따른 그 마찰력 그래프. 자, 그러면 여기가 최대 전기 마찰력 10N 하고 같죠. 그래서 질문 A. 절반인 5N을 가했대요. 외력을. 그러면은 똑같이, 예? 그러니까 외력이 최대 전기 마찰력보다 작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 전기 마찰력이 작용하죠. 전기 마찰력은 외력과 크게 같다. 5N. 자, 다음 질문 B. 이번에는 12N. 12N이면 여기니까 움직이죠. 그러니까 최대 전기 마찰력보다 크죠. 그래서 그때 작용하는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 그러니까 R자임이 외력 빼기 운동 마찰력. 그래서 이것은 전량 곱하기 가속도. 그러면 이제 외력이 12N, 운동 마찰력은 6N, 질량은 6kg. 그러니까 가속도는 1m/s 스퀘어드네요. 참 쉽죠잉? 자, 다음 질문 C. 이번에는 12N의 이 힘을 계속 가해서 8m 움직였을 때 속력을 구하래요. 그럼 뭐 가속도 구했으니까 질문 B에서 써먹어야죠. 예. 나중 속도의 제곱은 처음 속도의 제곱 더하기 2배 가속도 곱하기 편이. 그런데 처음 속도는 0이고, 자, 가속도가 1m/s 스퀘어드, 델타 x가 8m, 예, 28은 16, 예, 그러니까 VF는 루트 16, 예, 4m/s. 예, 문제 2번은 뭐 굉장히 쉬웠습니다. 다음 문제. 예, 세 번째 문제. 그림이 없네. 벼랑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벼랑 끝에서 물체를 똑바로 위로 던져요. 그러면 잘 알다시피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 이랬을 때 바닥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래요. 이거는 처음 높이 제자리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아니죠. 자,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 공식. 위치는 시간에 대한 이차 함수다. 자, 그래서 바닥에 뭐 원점을 빠박쌤은 지면을 원점으로 잡을게요. 그럼 바닥에 들어있으니까 0. 그리고 처음 높이가 30m. 그리고 이제 위로 던지는 속도가 5m/s 곱하기 t. 그 다음에 2분의 1.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뭐 크기는 10이지만 마이너스 10. 그리고 시간의 제곱. 그러면 이제 양변을 5로 나눠주면은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은 0. 인수분해 되죠? 마이너스 3, 2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러면은 3초하고 마이너스 2초가 나오는데 당근, 예, 마이너스 2초는 나가립니다. 예, 3초가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바닥에 도달했을 때의 속도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뭐 이것도 에너지 분위로 구할 수 있지만 A에서 시간 구한 게 아깝잖아요. 자, 그러니까 속도가 시간에 대한 1차 함수 얘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처음 속도가 30m/s,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 마이너스 10 m/s 스퀘어드. 시간은 질문 A에서 아이 어이없성. 처음 속도가 5m/s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5m/s.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이제 방향, 아래쪽 방향이라는 거고, 근데 문제 속력 구하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취하면은 25m/s.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C. 이번에는 비스듬히 위로 이렇게 던졌대요. 그럼 이렇게 쉬운 꽝 이렇게 운동하겠죠. 이때 나중 속도 속력을 구하라는데, 예, 에너지 보존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각도 세타하고 여기 비스듬히 위로 발사한 각도 세타하고 VYF는 무관해요. 그러니까 질문 B와 마찬가지로 바닥에 도달하는 속력은 똑같이 25m/s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또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자, 센스 있게 질문 C를 답해 봤어요. 자, 다음 문제. 자, 물체가 위아래로 포개어져 있습니다. 뭐 게다가 또 위에 물체는 또 그 벽에 고정된 줄에 매어 있고. 자, 그럼 우선 중력 M1G, M2G, 그 다음에 수직항력 N1. 근데 이게 M2가 M1을 떠받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작용으로 M1이 N2를 눌러요. 자극반작용. 이거 잘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평면이 M2를 떠받쳐주는 수직항력 N2. 자, 그리고 아래쪽 물체에 이렇게 수평력이 작용하고, 그러면 이제 두 물체 사이에 이렇게 접촉면에 이렇게 마찰이 작용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하면은 아래쪽 물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 마찰력이에요. 그래서 운동 마찰력 계수 곱하기 수직항력 N1. 그리고 아래쪽 물체하고 수평면 사이에는 마찰이 없대요. 이게 있으면 더 복잡해질 텐데 없어가지고 조금 간단해졌죠. 그리고 줄이 잡아당기는 장력 T. 그래서 좌표축은 뭐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써가지고 M1에 R자임 X 성분을 보면은 뮤K N1이 오른쪽, 장력이 왼쪽, 그래서 정지 있죠, 0. 그 다음에 Y방향은 수직항력이 위쪽, M1G가 아래쪽. 예, 그래서 N1은 M1의 무게와 같죠. 자, 다음 물체 M2. R자임 X 성분을 보면은 수평방향으로 외력 F, 그 다음에 마찰력 뮤K N1이 왼쪽, 그러니까 마이너스. 얘는 0 아니죠. M2 움직여요. 그러니까 M2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자, 그 다음에 이제 Y방향은 N2가 있죠. N1하고 M2G가 아래쪽. 따라서 M2는 M1하고 M2의 무게 합한 것과 같아요. 자, 그래서 얘를 1식, 얘를 2식. 그래서 질문 A, 장력을 구하래요. 그럼 1식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장력은 뮤K N1과 같아요. 근데 뮤K가 0.2, 뮤 S 0.8은 그 뭐냐 함정이에요. 0.2. 그 다음에 N1은 M1G. M1이 2kg이니까 중력가속도 10m/s 스퀘어 들어가자 20N이죠. 따라서 장력은 4N. 자, 다음 질문 B. 가속도, 아래쪽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래요. 그럼 이것은 이 식에서 외력이 20N, 그 다음에 뮤KN은 장력과 같죠. 4N. 그 다음에 M2가 2kg. 예, 가속도 구하라고 했죠. 예, 그럼 가속도 보이죠? 아니 미치겠다. 미치겠어. M2가 8kg. 예, 그러니까 가속도는 8분의 16.
예, 2m/s 스퀘어드. 자,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다소 좀 까다롭은데 주의를 기울여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상대속도 문제예요. 비가 내리는데 그거를 이제 지면에 정지해 있는 관측자도 받고 기차 안에서 움직이는 관측자도 받고. 자, 그러면은 입자 P는 빗방울, 정지해 있는 관측자 A는 지면에 있고 운동하는 관측자 B는 기차에 있고. 그러면 상대속도 공식 VPA, 지면에 대한 빗방울의 속도는 VPB, 기차에 대한 빗방울 속도 플러스 VBA, 지면에 대한 기차의 속도. 그래서 뭐 엄밀히는 뭐 이 벡터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글쎄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사실 했으면 좋겠지만 자, 그래서 VPA를 구하래요. 그럼 지금 우리가 아는 게 VBA하고 세타를 알거든요. 그러면 VPA니까 어떻게 엮어야 되나? 요렇게 사인 세타. 자, 그럼 사인 세타는 VPA분의 VBA, 따라서 VPA는 VBA 나누기 사인 세타. 근데 VBA가 그러니까 기차의 속도 20m/s, 그 다음에 각도가 비가 내리는 각도가 30도. 자, 그러니까 40m/s. 자, 다음 질문 B. VPB를 구하래요. 그럼 VPB는 어떻게 엮나? 요렇게 탄젠트 세타로 엮으면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VPB분의 VBA, 그러니까 VPB는 VBA 나누기 탄젠트 세타. 그래서 VBA가 20m/s, 세타는 30도. 탄젠트 합수가 루트 3분의 1이니까 20 루트 3 m/s. 예, 이렇게 상대 속도 벡터 방정식 쓰면은 고급지지만 뭐 이렇게 풀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문제. 자, 용수철의 용수철이 한쪽 끝은 벽에 고정되어 있고 한쪽에 이제 물체가 있는데, 물체에다가 일정한 힘 F를 가했더니 운동 에너지가 이 그래프 같이 변했대요. 사실 이게 조금 좀 생소한 문제인데, 일단 힘 F가 한 일 W는 그냥 힘이 일정하니까 그냥 FX예요. 그 다음에 용수철 힘이 한 일은 이게 이제 공식이 순서에 유의해야 된다고 그랬죠. 처음 거 빼기 나중 거. 그런데 말이죠, 처음에 용수철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상태니까 얘가 0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을 x라고 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kx제곱. 그러니까 알짜1은 둘을 더한 거 fx 마이너스 2분의 1 kx제곱. 그래서 1 운동에너지 정리에 따라 이게 운동에너지 변화 같은데, 처음에 정지했었으니까 처음 운동에너지는 0, 나중 운동에너지는 k,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 x에 대한 2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2분의 1 kx제곱이니까 위로 볼록한 포물선, 그래프하고 일치하죠. 원점도 잘 지나고, 원점도 잘 지나고. 자, 그러면은 x가 2m일 때 2f 빼기 2k는 그때 운동에너지가 10줄, x가 4m일 때는 4f 빼기 8k는 빵. 그럼 여기서 f는 2k가 얻어지고 여기다 대입하면은
2K는 10. 예, 그러니까 K가 용수철 상수가 5N/m. 질문 B의 질문에 답했고, 그럼 대입하면 F가 20N. 예, 이렇게 해서 질문 A하고 질문 B의 질문을 답을 두 질문을 이렇게 통으로 맞췄어요. 대답했어요. 자, 다음 질문 C. 그럼 이번에는 이제 용수철이 4m만큼 늘어난 상태에서 이제 힘을 이제 더 이상 안 가해요. 그러면 이제 되돌아가겠죠. 그래가지고 처음 위치로 돌아갈 때 속력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에너지를 고려해서 처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i 되고, 그게 이제 처음 위치 돌아갈 때 몽땅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죠. 그럼 일단 2분의 1은 지워지고, 그래서 VF가 루트 n분의 k xi, 그러면은 k가 질문 B에서 구했죠. 5N/m. 그 다음에 질량은 200g이니까 킬로그램을 바꿔야 됩니다. 0.2kg. 0.2kg. 자, 그 다음에 XI가 4m. 자, 그러면 루트 안이 2분의 50, 루트 25, 5, 4, 20m/s네. 원래 이제 A하고 B를 이렇게 1 운동 에너지 정리로 엄밀하게 풀어야 되는데 사실 좀 만만치 않습니다.